오늘은 챕터 10 조건 제어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어문이죠. 제어문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은 메인에서 시작해서 한 줄씩 차례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특정 조건에만 코드를 실행하거나 뭐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이 제어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는 거죠. 제어문을 사용하면 조건에 따라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건에 관련된 제어문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반복 제어문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흐름을 이동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나 컨티뉴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 제어문은 if문과 스위치문이 있어요. 먼저 if문 볼게요. if 조건문이라고 하는데요. if 다음에 만약 뭐뭐라면 그 다음에 if 조건문은 주어진 조건이 그 괄호 안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명령을 실행하고 거짓일 경우 실행하지 않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스크래치 그림이에요. A 값이 10이죠. 10 대입을 했죠. 그리고 스크래치 블록에서는 만약 A가 10하고 같으면 이게 if문이죠. A의 변수 값이 있는데 그 값이 10하고 같으면 어떻게 해라? 고양이 보고 말을 해라. 헬로우라는 말을 해라. 스크래치를 해보셨으면 요게 만약 뭐뭐라면 하고 if문하고 흡사하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if 조건문은 괄호 안의 조건이 참이면 중괄호 안의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 괄호 안의 조건이 거짓이면 중괄호의 코드를 건너뛰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약 비가 온다면 여기 조건이죠. 그리고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옆에 코드를 우리가 이제 시언어 형식으로 옮긴다면 if 이건 예약입니다. if 괄호해가 이 괄호 안에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걸 써주면 돼요. 조건이 뭡니까? 비가 오면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중괄호 안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실행해야 될 코드.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실행해야 될 코드를 여기에 기술해 주면 됩니다. 자, if 괄호 안에 조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안에 이제 코드가 있습니다. 코드가 있고요. if A하고 10이 같으면 이라는 의미죠. 같다. 같다 표시는 이 꼴이 두 개입니다. 그럼 우리 시언어로 뭐 하면 돼요? 실행해야 될 코드가 printf 10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찍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우리 플로 차트 순서도를 보면 이게 조건이죠. 조건식이 참이면 이 문장을 수행해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이 있죠. 이 print F10입니다. 라는 거고요. 거짓이면 이 문장을 수행을 안 하면 되죠. 이거를 건너뛰는 거죠. 안 합니다. 이 중괄호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A가 10이다. A가 100이다. 만약 A가 100이라면 A는 100입니다를 출력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한번 해보면 돼요. 어떻게? int A는 100이다. 세미콜론. 우리 이거 선언과 동시에 이제 조기화를 했죠. 100으로 조기화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if문 쓰고 괄호 그다음에 A가 같다 표시는 두 개 해야 됩니다.
100이면 요 조건이 참이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이면 이 중괄호 안에 어떤 문장을 적어줘야 되죠. 프린트 F 쓰고 싶은 문장을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뭘 쓰는지 한번 볼까요? A는 100입니다를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는 100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100이니까 지금 현재 100이니까 이 참이 되니까 요거 문장을 수행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 F11번 누르면 A는 100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만약 거짓이 되면 90 할까요? 이러면 A가 90이니까 같지 않죠? 이거 뭐 거짓이면 이 문장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왔죠?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정수를 입력받은 수가 5보다 크면 5보다 큰 수를 입력했습니다라고 출력하시오. 우리 입력받아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죠. 어떤 숫자를 입력받는데 입력받았는 게 5보다 크면 만약 NUM이 5보다 크면 5보다 큰 수를 입력했습니다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int NUM 이렇게 선언을 하고 사용자가 하나 입력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받을 때 scanf죠. scanf 해서 정수 형식, 10진 정수 형식으로 입력받아야 되니까 %d 그리고 입력받을 때 %num. 근데 이렇게 입력받으면 사용자한테 뭐 어떤 안내 문구를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안내 문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적어주는 거죠. 정수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적어주고 세미콜론 붙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요. 자, 입력받았는 걸 갖고 우리가 if 그다음에 괄호 열고 조건 요 안에 조건 써야 돼요. 뭡니까? NUM이 5보다 크면 예. 여기다 뭐를 5보다 컸을 때 이제 실행해야 될 문장을 기술해 주면 되죠. 5보다 큰 수입니다. 큰 수입니다. 요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5보다 큰 숫자 9. 5보다 큰 수니까 5보다 큰 수입니다. 이게 출력이 돼요. 만약에 4를 넣으면 이거 수행 안 하죠. 이 블럭 안에,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 책에서는 10을 입력했죠. 자, 그러면 정수를 입력받아 정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출력하시오. 자, 정수를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았는 게 0보다 크면 입력받은 수는 양의 정수입니다. 0이면 입력하신 정수는 0입니다.
0보다 작으면 입력한 수는 음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 조건에 걸리면 요 문장을 수행하는 거고요. 요 조건에 걸리면 요 문장을 수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문장에 요 조건에 걸리면 요 문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고요. 요 if문만 좀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요게 입력한 수는 0보다 큽니다. 퍼센트 %D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다가 입력하신 퍼센트는 0보다 큰 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에 해당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복사해서 바꾸면 되잖아요. 복사해서 바꾸면 됩니다. 복사해서 이는 뭐 하면 됩니까? 같으면 0입니다. 하면 되죠? 0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해서 부동어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입력한 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대입돼야 되죠. 대입돼야 되니까 NUM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컴마에서 NUM이 들어가야 되고요. 컴마에서 NUM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0보다 작은 수입니다. 보다 작은 수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입력해 봐요. 7은 0보다 큰 수입니다. 마찬가지로 F11번 눌러서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은 수입니다. 또다시 F11번 눌러가 0을 입력하면 입력하신 0은 0입니다. 이렇게.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여기 걸리는 거죠. 각각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렇게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숫자 2개를 입력받아서 작은 수와 큰 수를 순서대로 출력하시오. 이건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입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고리즘인데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용자가 숫자를 2개 입력하는데 입력했을 때 두 번째 게 더 작은 값, 앞에는 작은 값, 뒤에 거는 큰 값일 때 이렇게 입력했을 때 바꿀 필요가 없죠. 근데 반대로 입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앞에는 큰 값이고 뒤에는 작은 값이면 바꿔야 되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경우는 뭐예요? 값을 그대로 둘지 바꿀지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값을 그대로 둘지 바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경우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하지만 값을 바꿀 때
시언어에서 값을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꿔요? 여기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컵이잖아요. 컵이 두 개가 있는데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에 뭐 내용물이 뭐 여기에 콜라가 있고 여기는 우유가 있다. 바꾸려고 하면 못 바꾸잖아요. 왼쪽에는 콜라, 이쪽은 우유 이렇게 있으면 못 바꿔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죠. 이거 빈컵. 이 빈컵이 필요한 거예요. 요거. 빈컵이 필요하죠. 그럼 빈컵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콜라를 이쪽으로 붓죠. 여기. 대피시키는 거죠. 콜라를 이렇게 부으면 이제 콜라 잔이 비니까 여기에다가 뭐 합니까? 이 우유잔을 여기 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유잔이 이번에는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대피시킨 콜라를 여기 부으면 콜라와 우유가 바뀌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보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변수가 있어요. 실제 A에는 5, B에는 7 이걸 바꾸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걸 바꾸려면 우리 좀 전같이 빈컵이 필요하다 했죠. 빈컵. 빈컵이 필요하니까 뭐 T에다가 뭐예요? A를 먼저 대피시키죠. 뭐 아까 콜라 같이 뭐 A를 대피시켜요. 그러면 A에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없죠. 이미 대피시켰기 때문에. A에다가 B를 넣고요. 자, 그다음에 B에다가 다시 뭐를 넣으면 됩니까? 제일 처음에 대피시킨 T를 집어넣죠. 요게 수압이잖아요, 수압. 이렇게 바꾸는 어떤 수압 공식이라고 하죠. 두 개의 변수 값을 바꾸는 거예요. 자,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두 개를 입력받아 작은 수와 큰 수를 순서대로 출력하시오. 그러면 앞에는 작은 수 나와야 되고요. 뒤에는 큰 수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연찮게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A, B 이렇게 입력하는데 5, 7 이렇게 입력하면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앞에 게 작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뭐 9, 7 이래 들어오면 바꿔야 되죠. A와 B를. 항상 A는 작은 값, 그 다음에 B는 큰 값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죠. 이 알고리즘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구현했죠. 인풋 입력하는 값이 두 개 있어요. 요거 A, B라고 보셔도 되고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요거는 뭐예요? 빈컵이 됩니다. 빈컵이 되고요. 그러면 두 값을 입력하시오 해서 입력을 받고 만약에 두 번째 값이 첫 번째 값보다 두 번째 값, 첫 번째 값, 첫 번째 값이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죠. 그죠? 앞에가 9고 뒤에가 7이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7구 들어오면 이걸 아예 싹 무시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구현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좀 전에 거 그대로 놔두고 두 개를 입력하니까 NUM1, 숫자 2, NUM2 이렇게 변수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또 뭐 필요합니까? 중간에 그 임시 보관하는 빈컵에 해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넣고요. 그러면 정수를 두 개, 두 개, 두 개 입력해 주세요. 이 한글 쓰기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두 개 입력. 아유,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변수 두 개니까 이렇게 %d 붙이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 거 이거는 1. 두 개를 입력받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if문을 씁니다. if num 1 num 2 이게 더 크면요. 앞에 게 더 크면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요럴 때만 바꾸고 나머지는 바꿀 필요가 없죠. 요 조건일 때만 바꿔야 돼요. 요 조건일 때.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찍으면 되죠. print f 순서대로 찍으면 돼요. %d %d에서 차례대로 num1 num2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되는데 어떨 때 바꿔줘야 돼요? 첫 번째 게 더 크면 바꿔줘야 돼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바꾸는 수학 공식을 여기에 써줘야 되죠. 그래서 빈 컵에다가 첫 번째 거를 대피하고 이제 첫 번째 거는 이미 대피해 놨으니까 두 번째 값으로 이렇게 넣어도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피한 두 번째 값에다가 대피한 걸 넣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 운이 좋아가 우연찮게 앞에 게 작은 값, 뒤에 게 큰 값 들었어요. 그러면 5, 7 이렇게 나와요. 작은 거, 큰 거 찍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앞에가 큰 값이 들어왔어요. 뒤에가 작은 값이 들어왔어요. 이건 두 개는 뭐예요? 바꿔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해봤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죠. 뭐 커피, 우유 교환하는 바로 막 교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빈 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요 그림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템프 했는데 C, 빈컵이 C죠? 빈컵이 필요합니다. 빈컵 대피시킬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입력받은 정수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뭡니까? 정수를 입력하죠. 정수를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나면 뭐 절대값이라는 게 뭡니까? 3을 입력하면 3. 만약에 마이너스 3을 입력하면 3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양수일 경우는 이거 없어도 돼요. 이 구문 무시하면 돼요. 그대로 찍으면 되는데 음수일 때만 어떻게 돼요? 양수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돼요.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뭐 쉬운 예제니까 한번 그냥 그대로 긁어다가 바로 실행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정수를 입력하잖아요. 그냥 3일 때는 그냥 3 나와요. 그죠? 3일 때는 3이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3일 때는요. 3이 나오죠. 시연어의 그 매스 라이브러리에 보면 우리 ABS 해가 절대값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절대값 구하는 함수는 이런 원리로 되어 있구나를 우리가 한번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if else 조건입니다. if else는요, 만약 뭐뭐라면 하고 아니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좀 전에는 그 참일 경우 뭐예요? 수행하고 아닐 경우는 그냥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젠 두 가지죠. 참일 때는 어떻게 하고 아닐 때는 어떻게. yes이면 어떻게, no이면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크래치 블럭 보면요. 점수가 95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놓고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닐 때는 불합격. 둘 중 하나죠. 이게 참일 때는 어떻게, 아닐 때는 어떻게.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요. if else는요. 만약 비가 온다면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아니면 그냥 나간다. 이거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if 조건식 들어가죠. 이게 조건식 똑같아요. 똑같은데 달라지는 건 뭐예요? 좀 전하고 달라지는 여기 else. 참일 때는 코드 1을 수행하고 아닐 때는 코드 2를 수행합니다. 자, if A가 같다 표시죠. 10하고 같으면 참이면 10입니다를 찍고요. 아닐 때는 10이 아닙니다를 찍습니다. 오른쪽에 플로 차트 한번 봅시다.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 1, 거짓이면 문장 2.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문장은 문장 1이든 2든 모두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의 흐름은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그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죠. 여기.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 A는 20이죠. A는 20이에요. 조기값이. 그러면 A가 10하고 같으면 A는 10입니다. 아니니까 A는 10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거니까 한번 같이 한번 긁어다 붙여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이게 20이죠. 그러니까 이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요 문장을 실행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10이 아닙니다가 나올 거예요. 그죠? A는 10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점수를 입력받아 8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을 출력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뭐 변수를 스코어라고 변수를 만들고 점수를 입력하세요 해가 점수를 입력받아 스코어 변수에 저장하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았는 거 스코어에 담깁니다. 그러면 이 스코어가 8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쉬운 거니까 그대로 제가 예제에 있는 거 그대로 긁어다가 바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스코어가 있어요. 점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스코어, 그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았는 거 10진 정수 형태로 스코어라는 변수에 담겨요. 그러면 그게 80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90점 입력하면 합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55점이면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수행됩니다. 정수를 입력받아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하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홀수 짝수는 어떻게 구분해요? 2로 나누어서 떨어지는지 나머지가 0이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짝수예요. 2로 나눠서 떨어지지 않으면 홀수예요. 그거예요. 어떤 정수를 입력받죠. 그리고 2로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입니다. 아니면 홀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좀 쉬운 예제니까 확인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1번 아무거나 입력해 볼게요. 5 홀수죠? 보세요. 홀수입니다. 2로 나눠보세요. 나머지 1 나오죠? 자, 다시 실행합니다. 4 짝수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설명 있죠. 왜 나누어 떨어졌을 때 3, 나머지가 얼마 나옵니까? 나머지가 1이 나오고요. 6은 몫이 3이고 나머지는 0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홀수인 경우, 6은 짝수인 경우죠. 이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도를 입력받아 윤년인지 평년인지를 출력하시오. 자, 일단은 이 조건, 윤년인지 평년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400년마다 윤년이죠. 400년마다. 그래서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윤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4년마다 윤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4의 배수로 가는 숫자. 뭡니까? 4로 나누어, 4년마다. 4로 나누어 떨어지고 100이 아니면,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윤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평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한다. 그럼 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요 조건에 해당하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조건이죠. 그 외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잠시만요. 뭐 해놨는데? 자, 그 외의 조건일 때 else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예제보다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걸로 할 수 있느냐면요. if else는 우리가 그 성적으로 해볼게요. 성적. 점수를 입력받는데요. 90점 이상이면 A 학점, 80점 이상이면 B 학점, 70점 C 학점, 그리고 그 외 70점 미만을 어, F 학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네 단계가 있어요. F 학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UM가 이번엔 정수가 아니고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바꾸면 되죠. 밀리네.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점수를 입력하세요. 그럼 점수를 입력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잘 해야 되죠. 점수를 입력하고 if 점수 입력했는 거 있죠. 입력했는 게 NUM이 90 이상이면 여기다가 A 학점. 그 다음에 else if를 쓰죠. else. 그 다음에 else if. else if를 씁니다. 조건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NUM이 이번에는 80점 이상이면 80점 이상이면 여기 B학점 하면 되죠. B학점.
또 마찬가지로요. 요 구조를 또 그대로 카피해가 써도 돼요. 이렇게 LCF 이번에는 70점 이상이면 C 학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else 그 외라는 의미죠. 그 외. F 학점 모두 다 그 외는 F 학점이다. F 학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점수를 입력해요. 만약에 92점이면 A 학점. 또 실행해 볼게요. 84점 B 학점. 75점 C 학점. 그 다음에 아무거나 40점 해볼까요? 40점 F 학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요. 이 중괄호로 이렇게 다 요 조건에 해당하면 중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죠. 이것도 중괄호로 묶여 있고요. 이 중괄호 이 생략해도 돼요. 생략해도 됩니다. 생략해도 지울까요? 지우고 지웠어요. 이것도 지우고 지우고요. 왜 지워도 되느냐? 왜 지워도 될까요? (45) 되죠? 한 문장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한 문장일 때. 요 조건에 해당하는 거는 요 한 문장이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략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하면 안 되는 경우는 생략하면 안 되는 경우. 이게 한 문장이면 생략 가능한데 한 문장이 아닌 경우는 점수도 찍어야 돼요. 내가 입력했던 점수도 찍고 싶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다가 %d NUM 이럴 때는 뭐예요? 학점도 찍고 점수도 찍어야 되잖아요. 학점 찍고 점수 찍어야 돼요. 그냥 띄어놨으니까 놔두죠. 그냥. 그러면 여기에도 학점 찍고 점수 찍고 두 문장이죠. 한 문장, 두 문장. 이럴 땐 생략하면 안 됩니다. 두 문장 이상일 때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는 효율적인 코드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두 문장일 때는 88점 하면 B학점이면서 점수가 88이라고 찍었죠. 이 두 문장일 때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한 문장 이상일 때. 이걸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걸 생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문장까지만 인식을 하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장일 때는 반드시 괄호를 써줘야 됩니다. 생략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는 효율이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굳이 이게 공통적인 코드는 무조건 이 경우 모든 경우 다 점수를 찍잖아요. 그럴 때는 원래는 FM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공통 코드는 이 조건 다 끝나고 난 뒤에 요거는 무조건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는 뭐 이렇게 짜면 돼요. 그렇죠? 이 괄호에 대한 용법을 처음 하실 때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코드 보니까 갈로가 없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문장일 때는 생략 가능해요. 근데 두 문장 이상일 때는 묶어줘야 돼요. 그 그룹을 묶어줘야 된다. 예, 요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 갈로 생략 가능합니다. 책에 있는 거는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1년 입력하면 평년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거. 요게 뭐예요? 조건이 첫 번째 조건. 어제 했죠? 기억납니까? 두 번째 조건. 이 연산자 기억나요? 요거 두 번째 조건. 그죠?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뭡니까? AND죠. AND. AND 연산입니다. 앞에 조건, 뒤에 조건. 둘 다 동시에 만족해요. 각각 만족하려면요? 파이프라인 해가 OR죠. OR. OR을 표시해야 되고 이거는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 많습니다. 이게 무슨 연산자였죠? 어제 했던 거 연산자 수업에 했었잖아요. 논리 연산자죠. 논리 연산자. AND 두 개. 그 다음에 앰퍼센트 두 개, AND. 파이프라인 두 개, OR.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NOT. NOT 연산자가 있었죠. 자, 근데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이게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개를 합칠 수 없을까? 밑에 보면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합쳐놨어요. 요거, 이거나, 이렇게요. 통합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죠.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첫 번째 if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 if에 들어가던 걸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죠. 둘 중에 하나. 오하죠. 오하. 이게 오하죠. 그럴 때 윤년, 그 외는 평년. 이렇게 줄여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뭡니까? if 조건식 해당하면 코드 1, 조건 2에 해당하면 코드 2, 조건 3에 해당하면 코드 3, 그 외는 코드 4. 이렇게 플로차트 보면 조건 1이면 문장 1, 조건 2면 문장 2,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그 외에 뭐 문장 3. 요게 이제 if, else if, else if, else if 마지막에 else. 요게 문법이죠. 요거는 저하고 해봤는 거네요. 그죠? 92 이상이면 A등급, 80 이상이면 B등급, 70 이상이면 C등급, 그 외는 F등급. 점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제한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자,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죠. AND를 이용해서 범위죠, 범위. 90 이상이면서 AND,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100 이하이면 A등급. 80 이상이면서 90 미만이면 B등급. 70 이상이면서 80 미만이면 C등급. 0 이상이면서 60 이하이면 F등급. 근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 식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잠깐만. 여기 있네. 맞아요. 맞습니다. 왜? 제가 잘못 봤어요. 70 이상부터 80이니까, 어? 잘못됐네. 그죠? 69. 69면요. 이거는 코드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69가 없네.
69, 61, 뭐 60점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점수의 범위는 0에서, 이거 이렇게 뜨잖아. 이거 코드 잘못 짰는 거예요, 그죠? 이거 똑바로 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해가 바꿔볼게요, 제가. 코드 잘못 짰네, 그죠? 자, 그러면 점수 입력하고, 이건 맞아. 맞고, B등급, C등급. 이거는, 이게 아니죠. 70에서 80 사이니까 얘는 0 이상 F등급 맞아요. 그러면 얘는 69로 가야 되죠. 0에서 69. 그죠? 0에서 69는 F등급.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그죠?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65. 당연히 F등급 나오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AND와 OR에 대한 설명이죠. AND와 OR. AND는 뭐예요? M% 해가 90 이상이면서 100 미만, 동시에 만족해가 요 범위 안에 들어야 되고, OR는요,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크거나. 그죠? 근데 이거는 올바른 점수가 아니죠. 0보다 작거나 100보다 큰 점수.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하세요. 이게 그 범위, 문자를 입력받아가 대문자 A부터 Z까지 범위인지, 소문자 A부터 Z까지 범위인지, 그 다음에 숫자 0에서 9까지 범위인지. 자, 여기 이제 문자를 하나 입력받는데,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대문자 A부터 Z까지. 왜냐면, 문자는 뭡니까? 사실 그 아스키 코드 정수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A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 그 다음에 Z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 그러니까 요 범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범위면 대문자입니다. 요 범위면 소문자입니다. 요 범위면 숫자입니다. 그 외에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우리 아무거나 쓰면 돼요. 요거는 소문자죠. 네. 한번 입력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문자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 어떤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거요. 골뱅이 같은 거. 그죠? 이거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이외의 문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자, 가장 큰 수 구하려면요. 요거는 알고리즘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세 개를 입력받겠죠. A, B, C. 그러면
크게 보면 이렇게 보니까 코드 보기 힘들죠. 뭡니까? 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들여쓰기가 안 되면 이렇게 보면요. 아, 이거 뭐지? 주석은 있는데. 그죠? 자, 여기 우리 그 책에는 보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들여쓰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니까 가독성이 훨씬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A와 B를 비교해요. 먼저. 크게 가장 큰 덩어리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A와 B.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A와 B. 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큰 경우와 B가 더 큰 경우 딱 두 가지로 나눠요. 일단은 복잡하니까 두 개만 생각해요. A와 B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A와 B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니까. 그러면 A와 B 제 코드 좀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갈로가 안 맞아요. 찍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갈로를 찍었을 때 이 갈로가 어디 메인 갈로가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가져오다 보면 여기에 요 닫히는 갈로 여기 끝나잖아요. 이게 갈로가 안 맞는 겁니다. 그죠? 다시 가져올게요. 자, 이제 볼게요. 응? 이 갈로가 안 맞으면 실행을 해볼게요. 보세요. 이 걸리잖아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요 갈로부터 항상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닫히는 갈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음,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해줘야 돼요. 가독성이죠.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되게 헷갈리게 이걸로 설명할게요. 먼저 제가 이거 바로 짜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쉬운데요. A하고 B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A하고 B하고 비교를 했을 때 A가 더 큰 경우예요. 여기까지가. A가 더 큰 경우예요. 여기까지가 A가 더 큰 경우고 아닐 경우는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이 else 구문입니다. else 구문이에요. A가 더 큰 경우는 나머지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 C만 생각하면 돼요. C보다 더 크면 A가 제일 커요. 아닐 경우는 당연히 C가 제일 큰 거죠. 왜냐면 B보다는 A가 무조건 크니까
제일 크려면 A와 C만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는 무시하면 되죠. A는 무시하고 B와 C만 비교하면 돼요. B와 C. 그러면 B가 더 크면 B가 제일 큰 거고요. 아니면 C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보시면 A와 B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와 B만 A와 B만 일단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else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 이거 제가 왜 헷갈리냐면요. 이거 복사하다 보니까 이게 주석까지 딸려왔어요. 여기 갈로가, 여기 보시면. 그죠? 그냥 이거 그대로 긁어다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주석에 붙죠. 이게 문법인데, 이게 코드가. 이 갈로가 전부 다 여기 붙으니까 이게 해석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그죠? A가 큰 경우는 이제 C하고만 비교하면 돼요. C가 제일 큰 경우, C보다 A가 더 크면 A를 찍고 아닌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줘야 가독성이죠. if 안에 작은 if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안에 작은 if. 아닐 경우 좀 빼줄게요. 이렇게. 아닐 경우는 B가 더 큰 경우니까 그죠? B하고 C만 판별하면 돼요. B하고 C만 판별하면 돼. 요거는 또 이렇게 들여서 줘야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전체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메인보다 안에 들어와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탭키 누르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훨씬 가독성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그 어려운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세 개를 입력받아서 하는데요. 세 개를 입력받아서 하는 건데, 가장 큰 수대로 나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받잖아요. 7, 5, 2. 그러면 이거는 우연찮게 7이 제일 큰 수가 돼 있기 때문에 7,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5, 7, 2 이럴 때는 가장 큰 수대로 나열하려면요. 7, 5, 2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장 큰 값 이거 알고리즘입니다. 그죠? 가장 큰 값, 중간 값, 그 다음에 작은 값 이걸 나타내려면요. 요거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어떻게 짤까요? 지금 이거는 사실 쉬워요. 뭐 때문에 아까 좀 헤맸느냐면 어 시간 뭐예요? 이거는 그거죠. 그 들여쓰기 안 하다 보니 헷갈려서 가는데요. 우리가 막상 짜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어느 게 제일 이게 어느 게 제일 클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게 알고리즘인데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보세요. 이걸 한번 짜봅시다. 직접 이래놓고 직접 짜면 이제 내가 이렇게 직접 짜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딱딱 맞춰가면서 짜면 돼요. 자, 이 변수를 바꿔놓고 생각할게요.
이거는 F, S, T 이렇게 하면 좀 쉬워요. F, F, S, T라고 하면 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F는 뭐예요? First, S는 Second, C는 Third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값은 F에 넣는 거예요. 가장 큰 값은 F에 넣는 거예요. 구상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큰 값은 어디에 넣습니까? 세컨드에 넣어야 돼요. S에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값은 서드에 넣어야 돼요.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갖고 있어야 돼요. 아까 금방 설명했는 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알고리즘은. 근데 코드는 그렇게 길지 않게 짤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원래 과제로 내면 좋긴 한데 이거 안 하실락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같이 풀 건데요. 자, 우리 가정을 하죠. 첫 번째 들어오는 값이 운이 좋아가 제일 큰 값일 때 또 있을 거고요. 그죠? 무조건 제일 큰 값이 들어와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들어오는 값은 제일 큰 값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요. 하나씩 해봅시다. if F가 제일 크다,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값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F가 제일 큰 값이 되려면. 우연찮게 운이 좋아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F가 제일 큰 값이 되려면 우연찮게 들어왔는 건 생각 안 해도 되죠. 당연히 F가 제일 큰 값이 됐으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F가 제일 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F가 제일 큰 값이 되려면요. 어떻게? 이거죠. 뭐보다 크면? 세컨드보다 크고 F가 뭐보다 크면 돼요? 서드보다 크면 되죠.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보다 크면 얘는 F가 제일 큰 경우죠. 아닌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닌 경우. 이렇게. 아닌 경우. 자. 자, 이렇게 짜면 돼요. 우리가 F가 제일 큰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 뭐만 교통정리하면 됩니까? F가 제일 큰 경우는 예외. 서드와 세컨드와 서드만 비교하면 되죠.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뭐만 비교하면 됩니까? if 네. 세컨드와 서드를 비교하면 돼요. 자, 그러면요. 세컨드가 더 크면 이렇죠. 세컨드가 더 크면 상관없는데 서드가 더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드가 더 크면 바꿔줘야 되죠. 서드가 더 크면 바꿔줘야 됩니다. 뭐를 바꿔줘야 됩니까? 우리 임시 TMP라고 할게요. 값 바꾸는 거. 세컨드와 서드를 바꿔주면 되죠. 세컨드와 서드를 바꿔주면 됩니다. 바꿀 때 어떻게 한다고요? 수학 공식 기억나십니까? TMP equal 세컨드 그 다음에 세컨드에 있는 거를 서드 서드에 있는 걸 TMP 이런 식으로 수학 공식을 넣어주면 돼요.
요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펄스트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해야 되죠. 펄스트가 제일 크게 나올 때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펄스트가 제일 크다라는 조건은 뭡니까? 펄스트가 제일 크다라는 조건은 두 번째보다도 크고 세 번째보다도 큽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러면 첫 번째는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만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만 교통정리하면 되죠. 그죠? 두 번째, 세 번째만 교통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값이 제일 큰 경우는요? 두 번째 값이 제일 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값이 제일 큰 경우. else, if 해서 두 번째가 제일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가 두 번째가 제일 큰 값일까요? 두 번째가 제일 크려면 s가 뭐보다 커야 돼요? first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뭐보다도 커야 돼요? 요거죠. third보다도 커야 됩니다. 요런 경우 뭡니까? 두 번째가 뭐하고 바꿔야 돼요? 이럴 때는 두 번째와 첫 번째를 바꿔야 되죠. 두 번째가 제일 큰 경우는 뭘 바꿔야 됩니까? 두 번째와 첫 번째를 바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자, 그러면 두 번째와 첫 번째를 바꿔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죄송합니다. 첫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좀 복잡죠?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는 거. 그죠? 이렇게 따져나가는 게 복잡습니다. 그죠? 만약에 세 번째가 제일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가 제일 클 때는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따져야 돼요? 따져줘야 돼요? 여기다가 또 카피를 하고 세 번째가 제일 큰 경우는 뭡니까? t가 f보다 커야 되고요. t가 또 s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바꿔야 되죠.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바꿔요. 자, 요거는 제일 밑으로 내리면 돼요. 코드를. 자, 이렇게 보세요. 요것만 먼저 생각해 보세요.
복잡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일 큰 값만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F에 제일 큰 값이 들어오게끔 하면요. 만약에 이거는 F가 제일 크면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바꿀 필요 없잖아요. F가 제일 크게끔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S가 제일 크면 뭡니까? 두 번째 값이 제일 크면 첫 번째하고 바꾸면 돼요. 무조건 첫 번째 값이 제일 크게끔 만드는 거죠. 제일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제일 큰 경우는 요거는 세 번째가 제일 큰 경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수행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조건은 필요해 없어요. 첫 번째가 제일 큰 경우는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이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죠. 이렇게. 첫 번째가 제일 크면 바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가 제일 크면 두 번째와 첫 번째를 바꾸면 돼요. 세 번째가 제일 크면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바꾸면 돼요. 이게 1회전입니다, 사실은. 이게 1회전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무조건 큰 값은 첫 번째 들어와요. 그러면 남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만 표기해 주면 돼요. 요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만 표기해 주면 돼요. 그게 이거죠. 요게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그거죠. 교통정리를 하면 자, 운이 좋아가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숫자를 1, 2, 3으로 할게요. 1, 2, 3이에요. 1, 2, 3인데 운이 좋아가 3, 2, 1 들어왔을 때는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 첫 번째 제일 큰 거 놔두니까요.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2, 3, 1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제일 크니까 이 두 개만 바꾸면 되죠. 만약에 1, 2, 3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하고 바꾸면 되죠. 그래서 항상 1회전에서는 제일 큰 값. 자, 여기서 1회전에서는 제일 큰 값이 첫 번째에 들어오게. 이거죠. 만약에 F가 제일 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제일 크면 첫 번째와 바꾸면 돼요. 무조건 첫 번째와 바꾸면 돼요. 두 번째가 제일 큰 경우는 뭐예요? 첫 번째보다 크고 세 번째보다 크면 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첫 번째하고 바꾸면 돼요. 두 번째하고 첫 번째를 바꾸면 돼요. 만약에 세 번째가 제일 큰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가 제일 큰 경우는 뭐예요? 첫 번째보다도 크고 두 번째보다도 크면 바꾸면 돼요. 뭐하고?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바꾸면 돼.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바꾸면 돼. 이게 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무조건 큰 값은 첫 번째 들어가 있죠. 무조건 큰 값은 첫 번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만 교통정리하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가 더 크면 바꿀 필요 없죠. 근데 세 번째가 더 크면 바꾸면 돼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이거죠. 이렇게 코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찍어주면 되죠. 우리가 printf %d %d 해서 무조건 바뀌어놨으니까 첫 번째 F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 세 번째 서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지? 다시. 걸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음? 아, 여기 세미콜론 빠졌네요. 그죠? 세미콜론이 빠졌습니다. 자, 자, 여기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개 입력하면 되죠. 3, 2, 1. 아, 이거는 제일 큰 거가 뭐 해볼까요? 2, 3, 1. 봅시다. 아,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임시를 F로 하고 F를 S로 해야 되고요. 아니다. 응. 요거는 첫 번째, 두 번째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요. 그쵸? F 가고 S를 TMP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이건 첫 번째니까 요거 잘못됐네요. F고 얘는 첫 번째, 세 번째 바꿔야 되니까 T고요. T를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고요. TMP에 S 가고 T고 T에 TMP. 예, 한번 해볼게요. 예. 2, 3, 1. 예,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또 해볼까요? 2, 3, 1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1, 2, 3. 네, 이렇게 나오죠. 알고리즘이 좀 어렵죠, 이 부분이. 그죠? 네.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뭐 배열 배합을 하는데요. 배열 안 쓰고 이런 알고리즘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해요. 첫 번째 F의 제일 큰 값이 들어온다 가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안 들어올 때가 이 경우잖아요. 안 들어올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S가 제일 큰 거, 두 번째가 제일 큰 경우, 세 번째가 제일 큰 경우 이거예요. 그러면 바꿔주면 돼. 어쨌든 제일 큰 값을 F로 넣어주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세 번째 값을 제일 큰 값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럼 1회전에서는 무조건 제일 큰 값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두 번째, 세 번째만 교통정리하면 되죠. 그러면 두 번째가 더 크면 바꿀 필요 없죠, 굳이. 그러면 두 번째와 세 번째만 교통정리하면 돼요. 그죠? 두 번째가 크면 바꿀 필요 없고 세 번째가 더 크면 두 번째, 세 번째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래서 오늘 설명했는 게 뭐예요? 수압이죠. 수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뭐, 요 예제는 거기에 금방 설명했는 거에 비하면 훨씬 쉽죠.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제일 큰 거 찾으라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쓰면 됩니까? 이 식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식을 더 쉽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도 크면 A를 찍어라.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훨씬 코드가 간결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제 했던 논리 연산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뭐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풀 줄 알면 요 알고리즘 풀 줄 알면 if에 관련된 거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측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보다 B가 크고 and 두 개 하고 요걸 뒤에 바로 붙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짜면 간결하게 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밑에 있죠. 제가 금방 설명했는 거. 여기 밑에 있습니다. A가 B보다 크고 C보다도 크면 A예요. 그러고 뭐예요? C보다도 크고 B가 크려면요. A보다도 크면 B예요. 그 외에는 C예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짧아지죠. 훨씬 간결해지고 짧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세 개의 정수를 입력하고요. 이거는 뭡니까? 큰 값을 어디에 넣습니까? 임시 변수에 넣었어요. A가 크면 A에 넣고 B가 크면 B에 넣어요. 만약에 마지막에는 뭡니까? C하고 임시 변수를 비교하는 거죠. C가 더 크면 임시 변수에 C를 넣어요. 그래서 TMP를 찍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제일 큰 값 찍어내요. 큰 값 찍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보놓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수와 연산자를 받아서 사칙 연산, 그리고 나누셈, 나머지 구하는 거 있죠? 나머지 구하는 건데요. 여기에 첫 번째, 요거 볼게요. 첫 번째 숫자 들어가고, 이거 뭐예요?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는 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뭐가 들어가야 돼요? %C. %C예요, %C.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거는 문자잖아요. 그래서 캐릭터형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래서 보시면 뭐예요? 이게 만약에 연산자가 가운데 있는 게 더하기면 요거 첫 번째 값 더하기 두 번째 했는 거 결과값. 빼기면 요게 뭐예요? 빼기죠. 곱하기면 연산자가 여기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슬러시 나누셈 요거는 뭐예요? 퍼센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칙 연산하고 나머지 구하는 어떤 계산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100하고 여기 플러스 넣고 200 하면 요게 앞에 NUM 넘버 1이 되고요. 요거는 오퍼 해가 연산자가 되고요. 요거는 NUM 2. 그래서 100 더하기 200 해가 300. 나머지 연산도 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나누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은요, 좀 전처럼 뭐, 이렇게 이거 말고,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는 거를 좀 간결하게 쓸 수 있는 거. 이 문법을 한번 볼게요. 스위치에 점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게 이제 케이스 1에 해당하면 얼마입니다 하고 브레이크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레이크. 케이스 2일 경우 또 써주고 브레이크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아까 else if, else if일 때 마지막이 else, 디폴트하고 똑같습니다. 마지막은 전부 디폴트하고 써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써주고요. 요게 스위치 문법입니다. 문법인데요. 이 문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1이 입력하면 인서트,
2가 입력되면 select, 3이 입력하면 delete인데요. 1에서 3까지 입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1을 입력하면 insert를 선택하셨군요 하고 브레이크. 만약에 2면 여기 걸리죠. select를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브레이크. 3을 입력하면 delete를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브레이크. 그 외는 1, 2, 3까지입니다 하고 브레이크. 뭐 요거는 각자 한번 해보고요.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예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거죠. 점수를 입력받아 90점 이상이면 A등급, 80점 이상이면 B등급, 70점 이상이면 C등급, 나머지는 F등급. 요거는 우리가 좀 전에 뭘로 했어요? if, else if 이걸로 구현했는데 이거를 뭘로 구현할 수 있습니까? 스위치문으로 구현하면 훨씬 더 간결해집니다. 그래서 점수를 입력받고요. 이렇게 이거를 직접 한번 가져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복사를 좀 해놓을게요. 이 책이 없는 코드라서 나중에 저기 카페 같은 데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좀 참고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메모장에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거 요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점수를 입력하세요 해가 이제 점수가 들어가요. 10으로 나누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정수 나누기 정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95점을 입력했어요. 이걸 한번 봅시다. 95점 입력하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이게 95? 95 나누기 10 하면 9죠. 9.5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정수 연산하면 정수해가 9예요. 9니까 어떻게 걸려요? 여기 걸리죠. 그러면 A등급입니다 하고 브레이크. 만약 88점이면 여기 걸리죠. 그리고 그 외 이거는 뭐예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됩니다. 이거 되는데 좀 고칠 게 있어요. 고칠 게 좀 있는데요. 위에 거 잘못됐네. 자, 95 A등급. 자, 이번에는 88점 해볼게요. B등급.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이게 잘 돌아가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뭐 55점 해볼까요? F등급. 잘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뭐를 해줘야 돼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 사용법인데요. 여기서 불필요한 코드가 있어요. 스위치문에서 얘를 좀 가독성 있게 요거 탭에가 좀 들어가 주면 되고요. 좀 보기 좋게 해볼게요.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가독성이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불필요한 코드가 뭘까요? 여기서 불필요한 코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요, 이거. 이걸 안 쓰는 거예요. 요거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러면 10일 때와 9일 때는 무조건 A입니다. 10일 때 이거 안 쓰면 안 됩니다. 왜? 100점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100 나누기 10 하면 10이잖아요.
100 나누기 10 하면 10이죠. 그죠? 근데 100점도 A등급이고 90점도 해도 A등급이에요. 요럴 때 한번 해볼게요. 자, 100점 A등급이죠. 95점 해볼게요. A등급. 굳이 필요 없는 코드죠. 이런 경우. 그죠? 그래서 케이스는 요렇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여기서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등급. 이렇게 되는 거죠. A등급.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 부분.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만나면서 이 갈로를 탈출해 버리는 거죠. 이 소속된 자신이 소속된 이 갈로를 루프를 탈출해 버려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훨씬 그 간결하죠. if문 쓰고 그 다음에 else if 또 else if 또 else if 마지막에 else 이래 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결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분기점이 많은 경우는 우리가 스위치 문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문과 함께 다중 if를 쓸 때 스위치 문도 알아두시면 더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1에서 12 사이의 숫자를 입력받은 월의 일수를 출력하세요. 이거죠. 뭐 우리가 2월 달은 28일까지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28이에요. 그다음에 4월, 6월, 9월 달은 9월 달, 11월 달은 30일까지 있어요. 브레이크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그 외에는 31일까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마지막에 있는 브레이크 생략해 볼까요? 뭐 크게 상관없어요. 당연히 밑으로 빠지겠죠. 자, 뭐 45점 맞죠? 굳이 어차피 이거 뭐 없으면 요거 찍고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이 없으니까 밑으로 빠집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조건문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살펴봤어요. if 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중 if 있죠. if else 그 다음에 if 문 else if 뭐 이런 식으로 다중 if 문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위치 문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쓰는 건 쓰는데 문제는 뭐예요? 알고리즘이 가미되면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보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제 잠깐 설명했는 사망연산 있죠. 그걸 많이 쓰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if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사망연산. 그죠? 사망연산이 실질적인 코드에서는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도 조건문입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이제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하면 이제 포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do while 뭐 이런 식으로 반복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반복문까지 해서 이제 시언어 기초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수업 일정은 제가 다음 주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기는 좀 그래서 일단 가장 우선적인 게 파이썬일 것 같아가 파이썬 중급을 먼저 개설을 했어요.
다음 주는 이제 파이썬 중급을 진행할 거고요. 시언어 초급은 아마 반복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은 우리가 배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포인트 이런 게 이제 그 다음 과정인데 혹시 그 강의를 여의치 않아 개설을 못 하더라도 동영상 강의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고 좀 그 다음 뒷부분도 계속 해주시면 계속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반복문 하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